당신은 지금 관계에 있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는 이 게임을 정말 잘해요. 하지만 오늘 그게 바뀔 거예요. 이 영상은 당신이 이 게임의 판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매뉴얼이에요.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당신은 곧 그 남자의 모든 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자신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것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감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눈치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신호가 왔죠. 그가 한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말은 아름다웠지만 따뜻함, 진심, 일관성, 그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미소 짓는 법을 알고 꼭 맞는 순간에 나타나고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에 부스러기를 던져줘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조용하지만 중독성 있는 희망이었죠. 항상 같은 춤이에요. 그가 다가오고 당신이 꿈꿔왔던 말을 다 해주고 이제 정말 될 것 같게 만들죠.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경계를 풀면 그는 사라져요. 차가워져요. 아무 말 없이 떠나요. 당신은 온종일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으며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실은 그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저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스스로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훈련된 사람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의심을 남기고 당신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그는 최소한만 주고 당신은 그 빈자리를 기대감으로 채워요.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당신은 이 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죠. 당신은 느끼고 있지만 그 느낌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깨어나려는 순간을 감지하고 다시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부드러운 말, 약속, 그리고 이번엔 진짜야 라는 거짓된 안정감으로요.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또다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죠.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위를 걷듯이 애초에 단단하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망치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게임을 뒤집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요. 이건 그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의 침묵을 견디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하고 너무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참고 참는 순간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잃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도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가치 있지는 않아요. 진실을 말할게요. 이 남자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감정적인 게임이에요. 그는 항상 당신보다 한 발짝 앞서고 싶어 하고 당신의 반응, 기대, 시간까지 모두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가 짠 각본에 다시는 속지 않는 방식으로요. 이건 그를 상처 주기 위한 방역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자신의 가치, 명확함, 힘을 되찾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이 배워야 할 건 이것이에요. 그 사람의 손에서 조종권을 빼앗고 다시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는 7가지 행동. 감정 조종자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감정적 동결이에요. 신체적으로는 떠나지 않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애매한 태도로 머물며 작은 관심, 빈약한 약속, 간헐적인 존재감만을 주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이 얼어붙어요. 메시지를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길 바라고 그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대기 모드로 바뀌어요. 당신은 살지 않아요. 그저 기다려요. 하지만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건 그 기다림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정확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멈춰 있으니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는 당신을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으로 조용히 묶어두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적 동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큰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면에서부터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돼요. 작은 것부터 다시 살아가기, 일상에 다시 연결되기,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다시 붙잡기. 그의 게임이 통하는 건 당신이 멈춰 있을 때뿐이에요.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의 통제력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의 힘은 당신의 정체 상태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감정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등장하죠. 설명하고 싶은 마음, 그가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 그를 감동시킬 말, 당신의 아픔과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알게 해줄 말을 찾고 싶은 마음. 하지만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단지 바꿀 만큼 신경 쓰지 않을 뿐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때마다 그는 공감이 아니라 전략으로 들어요. 그는 당신의 말을 무기처럼 이용해요. 이행하지 않을 약속을 하고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서 당신을 조금 더 붙잡아두죠.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다시 그 익숙한 악순환 속에 있어요. 변명, 약속, 침묵, 혼란의 반복.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침묵이에요. 하지만 반응을 기대하는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는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았어. 더 이상 너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해주는 침묵. 이런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에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짜놓은 각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당신이 침묵할 때 그는 무대를 잃어요. 관객도 잃고 게임을 움직이게 했던 연료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진짜로 감정 조종자가 두려워하는 건 고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재예요. 그는 드라마에 익숙하고 불만을 회피할 줄 알고 논쟁에 맞설 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사라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 침묵은 그에게 불안과 의심, 통제력을 잃는 감각을 불러와요. 그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는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그냥 지친 건지, 드디어 깨어난 건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순간 판이 뒤집혀요. 그는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공이 아니게 돼요. 하지만 침묵만이 강력한 무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게 있어요. 질문이에요. 단 아무 질문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조종의 베일을 찢는 질문. 그의 안락한 영역을 흔들고 진짜로 답하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질문. 당신은 진짜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왜 며칠씩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는 거야?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야? 혹시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진짜 무언가를 만들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건 그냥 편한 관계일 뿐이야? 그가 진심으로 대답할 거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아마 말을 돌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탓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들의 힘은 답에 있는 게 아니라 반응에 있어요. 조종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잃을 때 무너져요. 당신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틀을 깨기 시작할 때 그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그동안 희미했던 진실을 또렷하게 보게 돼요. 그는 진짜 관계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가 원했던 건 오직 통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감정적 덫 중 하나가 다가와요. 바로 거의라는 상태. 우리는 거의 행복했어. 거의 잘 될 뻔했어. 그가 거의 변했어. 우리는 거의 도달했어. 조종자는 항상 거의라는 세계에 살아요. 왜냐하면 거의는 당신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기에 완벽하거든요. 그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만 주고, 하지만 당신이 안전함을 느낄 만큼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 관계가 되기를 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 거의를 마치 약속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여기 아주 냉정하고도 해방적인 진실이 있어요. 거의 사랑, 거의 존중, 거의 헌신, 이 모든 건 결국 없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재야말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거의는 당신이 온전한 삶을 멈추고 언젠가 완전해지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중간지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을 거의에 두지 않아요. 그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당신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가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관계를 원하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가능성에 속지 마세요. 남자의 가능성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는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누려야 할 감정이에요. 아마도 오랫동안 당신은 사랑이란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 믿었을 거예요.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차분하고 충분히 이해심이 많으면 언젠가는 그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믿음은 가장 잔인한 덫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끝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고 보상도 없고 당신이 진짜로 받아야 할 것을 결코 주지 않는 경쟁으로요. 당신은 점점 자신을 바꾸고 맞추고 지워야 한다고 느껴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안 되고 감정을 너무 강하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가 옆에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니까요. 그렇게 당신은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고 당신의 마음 크기보다 훨씬 작은 틀에 억지로 맞춰 들어가요. 하지만 진실은 분명해요. 사랑은 버텨낸 사람에게 주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고통을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결국 인정받을 거라는 희망 속에서 모든 걸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호 간의 선택이고 서로의 헌신이며 긴장감이 아닌 편안함이에요. 그리고 이 해방은 당신이 깨닫는 순간 시작돼요.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이 누려야 할 사랑을 감당할 정서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7가지 감정적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아직 마음은 그를 원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몸은 이미 이해했지만 그리움이 계속 밀려올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첫 번째 답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고통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분노, 슬픔, 혼란, 심지어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감정은 신호예요. 당신이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선 안 돼요. 모든 것을 느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존중, 존재감, 진심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은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두 번째 핵심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다면 모든 걸 단칼에 끊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해요. 오늘 당신을 향해 되돌아가는 결심을 상징하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요. 그게 그 의미 없는 메시지에 더 이상 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늘 의심만 남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감정 일기를 쓰는 건 아주 강력한 연습이에요. 써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반응하는 방식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패턴을 기록하세요. 그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신은 무엇을 자주 정당화하나요? 당신이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트리거는 무엇인가요? 이런 기록은 당신에게 명확함을 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성장도 보여줘요. 며칠 몇 주 뒤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당신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해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걸 전쟁으로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강해 보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여전히 그의 게임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전화는 당신이 평화를 택할 때 일어나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걸 붙잡고 있는 게 자기 사랑의 반대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힘들고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몸을 바라보세요. 몸은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목의 긴장, 뒤틀리는 속, 계속되는 피로, 이유 없는 불안, 이건 모두 당신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이 신호들을 존중하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지지받는 것도 과정의 일부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진짜로 당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치료사일 수도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얽매일 때 기준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을 때 그걸 상기시켜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요.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한 순간, 애원 대신 침묵한 순간, 이미 당신을 다치게 했던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 이 모든 게 바로 승리예요. 회복이에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회복은 거창한 행동으로 오지 않아요. 매일의 결정에서 시작돼요. 아주 작은 자기 사랑의 행동들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해에서 시작돼요. 당신은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새로운 각본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완벽할 필요도 항상 강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온전한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위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랑은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진짜 힘은 조종자를 이기는 데 있지 않아요. 똑같이 되갚아주는 데 있지 않아요. 당신이 느꼈던 고통을 그도 느끼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진짜 힘은 그 판을 떠나는 데 있어요. 게임을 멈추는 데 있어요. 당신이 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게임은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조종자는 반응으로 살아가요. 감정 조종으로. 당신의 버튼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는 늘 옆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요. 당신이 아직 생각하고 느끼고 의심하고 그가 다가올까 아니면 또 사라질까를 경계하고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당신이 떠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떠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뭔가 깊이 달라져요. 그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접근 권한을 잃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떠나는 여성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 침묵, 그 차분함, 감정적으로 비워진 당신의 단호함, 그게 게임을 깨뜨려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그가 주인공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서 조연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작가가 된다는 건 단지 결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려야 할 삶을 직접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큰 마음에 너무 작은 이야기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스스로 존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는 걸요. 당신에게 당신의 본질보다 더 적게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외로움, 습관, 혼란일 뿐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보다 당신의 평화가 더 소중한 자리, 의심보다 당신의 진실이 더 무게 있는 자리, 결핍된 누군가의 존재보다 당신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더 귀한 자리. 이런 변화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여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순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이걸 원하지 않아.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복수보다 치유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아요. 이 관계의 반복된 고리는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걸요. 오직 같은 자리, 같은 아픔, 같은 공허함만 더할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자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그가 왜 그런 사람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걸 멈추고 나는 왜 더 나은 걸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상대를 고치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내면을 단단히 세워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침내 관계를 혼자 떠맡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사랑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했던 거예요. 이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감정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언제나 그랬어요.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자리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당신은 그가 언젠가 깨어나길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 바로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가 변하길 바라며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떻게 대접받아야 하는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계속 그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도 있고, 이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거나 제 마음을 울렸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여전히 그 고리에 갇혀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누군가에게요. 그리고 이런 직설적이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더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약속하는 건 단 하나예요.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는 것.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까지 용기 있게 선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처럼 그 용기만큼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해줄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해줄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